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에코프로, 코드번호 086520이죠? 이 에코프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2025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현재 주가가 96,100원, 이게 11월 4일 기준인데요. 이 흑자 전환이 진짜 회복 신호탄인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숨어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보시죠. 11월 30일까지 단기 전망도 좀 짚어보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 발표된 그 3분기 흑자가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반짝 효과에 그치는 건지. 네네. 오늘 저희 분석은 주로 그 11월 4일자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3분기 실적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영업이익이 507억 원. 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적자였으니까. 숫자만 보면 확실히 좋아진 거 아닌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이익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용이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영업이익 507억 원 중에 무려 418억 원. 이게 전체의 한 82% 넘는 금액인데 82%나요? 네, 이게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PTESG라고 하죠. 거기 지분 투자 관련된 이익이에요. 이건 사실상 일회성 수익이라는 거죠. 아, 일회성. 네, 그러니까 이 흑자가 뭐랄까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체력 개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제일 중요한 주력 사업 있잖아요. 전기차, EV용 양극재 판매. 거기서 나온 이익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그쪽 실제 사업 상황은 어떤가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 주력인 EV 양극재 매출은요.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를 좀 조정하고 있고 아, 재고 조정?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수요가 둔화됐잖아요. 흔히 말하는 EV 캐즘 현상.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분기보다 매출이 20%나 줄었어요. 20%나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 뒤에는 이 본업의 어려움이 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EV 쪽은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양극재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무려 103%나 급증했어요. 와, 103%요? 네,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요 덕분인데 이게 부진한 EV 쪽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쪽은 좀 어렵고 다른 쪽은 막 급성장하고 정말 상황이 양면적이네요. 그럼 미래 전략으로 좀 넘어가서요. 보고서가 강조하는 그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항 캠퍼스를 중심으로요.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이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죠. 그리고 최종 양극재, 이건 에코프로 BM이 만들고요. 이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겁니다. 아, 수직 계열화? 전부 다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뭐랄까 농장에서 식재료 직접 키워서 레스토랑에서 요리까지 싹 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원가를 절감하는 걸 넘어서요. 네. 앞으로 강화될 그 미국의 IRA나 유럽의 CRMA 같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에 대응할 때 우리 제품은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걸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아하, 탈중국 증명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헝가리 신공장 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2026년 4월에 양산 시작 예정인데요. 이 헝가리 공장은 유럽 현지 고객사들, BMW나 삼성 SDI 같은 곳들 직접 공략하고 또 말씀하신 그 CRMA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그 비싼 하이니켈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LFP나 HVM 같은 중저가 양극재 라인업을 확대하는 것도요. EV 수요 둔화 시기를 좀 극복하고 또 ESS 시장 성장에 발맞추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회 요인과 함께 또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보고서는 역시 그 EV 캐즘? 이게 계속될 가능성하고 또 늘어난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으로 꼽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138%까지 올라갔어요. 와, 138%, 꽤 넘네요. 네, 만약에 EV 시장 둔화가 생각보다 길어진다, 이러면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에코프로가 목표로 했던 양극재 생산 능력 연 71만 톤인데요. 이거 달성 시점도 원래 2027년이었는데 2030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아, 연기했군요. 네, 이건 뭐 시장 성장 속도 둔화를 회사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IRA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인지 보고서가 제시한 11월 30일 단기 주가 예측치가 92,000원으로 현재가보다 좀 낮던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세일드 뉴스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네, 그러니까 3분기 흑자 전환 이런 헤드라인에 주가가 잠깐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곧 이익의 실체,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이익이라는 점, 그리고 본업의 어려움, EV 매출 감소 같은 걸 파악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실체를 보고 나면 그렇죠. 또 연말이니까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낮게는 8만 8천 원, 높게는 한 10만 5천 원까지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에코프로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네요. 발표된 흑자 이면에는 주력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또 동시에 ESS나 유럽 공장 같은 새로운 희망도 자라고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관건은 ESS 부문의 성장이 EV 부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헝가리 공장 가동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높아진 재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리고 덧붙여서 보고서는 과거 여러 이슈들이나 최근에 그 기재정정 공시 같은 걸 근거로 기업 지배구조, 그러니까 거버넌스 리스크도 여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분석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접할 때 단순히 그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하고 ESS 시장에서 이 중저가 제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LFP나 HBM 같은 중저가 양극재 쪽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그 하이니켈 기술 강자들과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